채팅창을. 네. 이거 저 블랙 좀 주시겠어요? 뭐 편한 대로 하셔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안 돼. 자, 바로 시작하시죠. 저는 마이크 끌게요. 3판 2선승제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경기가 성사가 되는 바람에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별리그 2라운드죠. 조별리그 2라운드고 3판 2선승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분들의 좀 더 뚜렷한 실력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워체스트 럭키식스님께서 오거나이저 후원을 해주시는 워체스트 귀족 확장까지의 대회입니다. 자, 일단은 수민님께서 기병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2366님께서 두 개의 패를 선택을 하시겠죠. 먼저 용병 선택하셨고 궁수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민님께서는 기수와 광전사 선택하시면서 남아있는 전투사제와 검사를 2366님께서 전투사제와 석궁사수를 2366님께서 가져가시고 남아있는 검사를 수민님께서 마지막으로 챙기셨습니다. 자, 워체스트 2차 조별리그 수민님과 2366님 경기가 치러지고 있죠. 자, 5분 딜레이이기 때문에 양 선수의 경기 실황이 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선픽을 했던 수민님이 후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후픽을 했던 2366님께서 성공을 진행을 하십니다. 먼저 석궁사수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2366님께서 수민님께서 검사를 까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사까지 까셨고요. 석궁사수는 한 칸을 배치하고 토큰을 뒤집어서 제출을 해서 전투사제를 한 장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병을 모집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씩 뽑아서 이번에 전투사제가 2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투사제를 내서 이동을 한 이후에 한 장을 더 사용하는 궁수를 먼저 까네요. 궁수와 석궁사수를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원거리에서 다양한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투사제가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기수가 이동을 합니다. 현재 깔려있는 기물수는 같고요. 아직 광전사가 토큰이 딱히 쌓여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리서 견제를 할 수 있는 2366님께서 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용병을 배치를 한 거죠. 용병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전사를 하나 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366님 턴이고 용병을 한 칸을 이동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보다는 펌핑이래 이제 그 전선 배치에 좀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하고 계시고요. 용병을 모집하면서 용병을 지금 가까운 전선에 인접시켜 놨습니다. 자, 지금 모두가 4마리가 출진한 상태고 대충 대략적인 그 전장 배치 스타일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왼쪽으로 각자가 이제 전선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서로가 이제 왼쪽으로 이제 돌아 들어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용병을 모집을 하면서 용병 모집이 아니라 그냥 바로 점령을 한 거죠. 바로 점령을 한 상황이고요. 검사를 증원을 하셨습니다. 자, 현재 핸드 2366님께서 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진 배치를 하셨고요. 수민님께서는 기수를 만지작거리고 계십니다. 기수를 증원할까요? 기수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한 이후에 적 하나를 한 칸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인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궁수로부터 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궁수가 화살을 쏘기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일단은 궁수가 그 구강 토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병은 이동한 뒤에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방 압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출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광고를 좀 돌리고 오겠습니다. 현재 상황 아무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자, 다시 중계로 넘어가서 모집을 했습니다. 기병을 하나 모집을 하신 수민님이시고요. 기병이 또 핸드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병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광전사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광전사를 하나만 모집을 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용병을 전진 배치한다. 기병이 지금 이렇게 되면 전투사제가 잘리죠. 그쵸. 지금 기병이 잡아먹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용병을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병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두 개가 토큰이 이미 다 쓰인 상태고 두 개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쵸, 이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석궁사수부터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잘라 나갈 수가 있기도 하겠고요. 석궁사수를 잡으려다가 굳이 궁수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석궁사수를 자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은 석궁사수가 먼저 이건 지금 석궁사수의 턴이 될 수가, 석궁사수는 뭐 할 수가 없고 용병을 모집을 하면서 기병을 하나 잘라줬습니다. 그쵸, 기병을 이용해서 바로 앞에 있는, 굳이 돌아 들어가면서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용병을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자가 지금 데미지를 좀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점령지는 3대2로 일단 2366님께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장에는 토큰이 2개, 그리고 4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2366님께서 어느 정도 좀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간첩을 이용을 하면서 패가 지금 기수와 구강 토큰이 놓여 있고, 그리고 안에는 기병이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병을 넣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서 바로 석궁사수를, 요 점령지를 안고 석궁사수를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토큰이 기수를 일단 모집을 했습니다. 자, 현재 4개, 점령지는 3대2로 2366님께서 앞서가고 있지만, 필드에는 지금 총 6마리의, 토큰들이 놓여 있고 6대2의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석궁사수를 뒤로 물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병이 하나 남아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쵸, 기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기병이 들어오면 무조건 석궁사수가 잘리고 그걸 궁수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석궁사수가 한 칸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현재 다시 이제 토큰을 넣게 됐고요. 지금 수민님께서는 기수 2개와 기병 2개, 기병 하나, 그리고 구강 토큰 하나, 그리고 뭐 광전사 들어있을까요? 광전사는 없겠네요. 자, 아무튼 용병이 일단은 배치가 됐습니다.
자, 수민님께서는 기술을 좀 전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병을 일단 더 들어갈 것인지, 기술을 증원을 합니다. 자, 이거 궁수나 석궁사수가 좀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겠는데, 궁수가 일단은 하나를 공격을 할 수가 있었죠. 기술을 하나 잡았고요. 구강 토큰으로 소생을 사용했고, 기병을 공급처로 되돌립니다. 자, 기병이 지금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병이 소생으로 대설하는 건 좀 많이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용병을 모집을 하면서 한 칸 전진을 했고요. 한 칸 전진을 하더라도 그쵸, 기병이 이동을 하면서 용병을 바로 잘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2개 토큰이 무조건 빠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병 하나가 다시 핸드로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궁수나 석궁사수를 먼저 자르겠죠. 일반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궁수 같은 경우에는. 자, 석궁사수가 무조건 잘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마침 2366님께서는 토큰이 석궁사수가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필드를 다 밀리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궁수를 가지고 지금 직선에 놓여 있는 걸 제거할 수가 없죠. 자, 제거할 수가 있나요?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봐가지고, 직선 거리에 놓여 있어도 상관이 없죠. 자, 기수가 어쨌든 이동을 하면서 석궁사수를 하나 잘라줬고요. 용병이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병한테는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다라는 거. 차라리 전진 배치를 한다면 그래도 지켜주지는 못하겠죠. 지금 뭐 기병 하나 더 모집합니다. 기병 하나 때문에 지금 필드가 완전히 밀렸어요. 그래서 뭐 용병이 일단은 모집을 하면서 뭐 공격을 하나요?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만 했고요. 선을 가져오면서 기병 토큰을 바로 사용을 해서 뭐 자르겠다는 거겠죠. 아니면 돌아서 궁수를 쳐도 되겠고. 어차피 일반 공격을 할 수 없는 궁수를 살려두고 용병을 공격하겠다. 자, 이게 동률이 되게 되면은, 동률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3판 2선승으로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률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 일단은 석궁사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석궁사수가 또 핸드에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병이 석궁사수는 두고, 아니면 그냥 여기 앞으로 넘어가면서 이동하고 궁수를 자르는 형태로 가더라도 석궁사수에게 공격을 받지는 않죠. 석궁사수는 직선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은 석궁사수로부터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지금 기술을 모집을 한 거죠. 근데 뭐 딱히 문제는 없다. 선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기병이 핸드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병 작전을 이어서 펼칠 수가 있겠죠. 자, 더 이상 용병이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병 모집을 통한 연속 작전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뭐 이제 확인을 했고요. 기병을 가지고 궁수를 공격하기보다는 석궁사수에 대한 견제를 좀 하기보다는 증원을 했습니다. 뭐 하나 정도는 죽어도 내가 이어서 공격권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행동 토큰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대갑축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필드에 해놓고 대갑축을 좀 하려고 하는 선택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궁수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나 제거를 했고요. 수민님께서는 기수 하나를 확정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기병과 구강 토큰을 하나씩 더 뽑았습니다. 자, 현재 핸드에 지금 선은 지금 2366님이시죠.
자, 2366님께서 선입니다. 궁수, 용병, 구강 토큰, 뭐 딱히 궁수를 재배치할 수는 있겠네요. 궁수를 재배치해서 좀 외곽 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광전사가 지금 모집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렇고 그쵸, 재배치를 합니다. 궁수를 외곽으로 돌려주죠. 궁수를 외곽으로 돌림으로써 기병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 기병이 석궁사수를 잡으러 간다면 궁수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일단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해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용병이 놓여있는 상황인데 용병으로는 지금 궁수나 전투사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용병은 지금 뭐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배치해서 하나를 사용하기가 뭐 쉬운 상황은 아니죠. 석궁사수를 좀 더 뽑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패스를 한 건가요? 그냥 패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미님 턴이 됐고, 모집이죠, 모집. 네, 석궁사수를 모집을 했네요. 그리고 2366, 수미님도 궁수를 검사를 모집을 했고요. 자, 2366님 고민이 길어지고 계시는데, 지금 궁수를 재배치를 하면서 오히려 기병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건 분명하겠죠. 네, 검사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수미님이시고요. 자, 236님께서는 이번에 전투사제와 궁수 그리고 용병이 핸드에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작전을 펼쳐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점령지의 수로 따지면 3대2로 2366님께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민님께서도 지금 광전사를 좀 펌핑하는 형태보다는 기수와 기병을 이용하는 작전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수가 한 칸을 이동하게 되면서 적의 사거리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수가 한 번에 많이 잡혀서 좀 펌핑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 기수는 토큰이 총 2개죠. 행동 토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증원을 할 수도 없고요. 뭐 증원하면 하겠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액션이라 그렇지. 자, 현재 턴은 2366님이십니다. 2366님은 하단 캐릭터가 2366님이시죠. 자, 일단은 궁수를 지불을 하면서 궁수를 모집한 거군요. 수미님도 검사를 모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병 턴이 굉장히 늦게 돌 수가 있어요. 자, 2366님께서는 궁수를 내서 이동을 시켰는데 바로 핸드에 남아있던 기병을 가지고 궁수에 목을 쳐버립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지금 뭐 2366님께서는 필드를 전혀 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석궁사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병을 잡아야만 하겠죠. 지금 기병을 수민님께서 들고 있습니다. 기병을 살려두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뭐 골치 아프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냥 다 죽는 거죠. 필드 지금 엘리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유있게 하나씩 그냥 점령을 해나간다. 아하, 이거를 궁수를 내네요. 그럼 검사를 냅니다. 검사가 한 칸 이동을 하면서 일단은 그쵸. 또 실수. 또 실수했네. 또 실수. 석궁사수가
아, 죄송합니다. 석궁사수가 직선거리에서만 되죠. 지금같이 이렇게 한 칸 휘어 들어가는 형태에서는 공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병이 접근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병의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궁수와 석궁사수가 서로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기병이 들어가서 석궁사수를 자르면 궁수에게 죽게 되니까 기병을 뒤로 한 칸 물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선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고요. 검사가 계속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령을 해서 좀 게임을 우위로 가져오기보다는 필드 싸움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수는 뭐 이동 한 칸 하는데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중반부 미드라인은 수민님께서 차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승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상태로도 어쨌든 지금 요 칸까지만 커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반 라인과 요 외곽 라인을 지금 수민님께서 차근차근 먹으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전투 사제가 기병의 사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칸 이동을 하면서 바로 키를 딸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핸드에는 석궁사수를 내면서 한 칸 전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병이 다시 한번 압박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석궁사수가 두 칸 거리죠. 무조건 사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병이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간첩으로 지금 뭐 들고 있느냐? 궁수 토큰 들고 있다. 아하, 궁수 토큰을 들고 있구나. 근데 하나만 보기 위해서 궁수 토큰을 봤다? 자, 간첩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 있는 거죠. 버리고 하나를 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득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석궁사수가 나왔기 때문에 기병을 바로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요거 아쉬울 수 있겠어요. 이거 자르지 않았으면은 석궁사수가 한 턴 더 늦게 나와서 뭐 어차피 기병은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차라리? 자, 일단은 전선이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뭐 검사가 앞으로 나오긴 했지만 기병의 이제 기동력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면서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입니다. 자, 궁수를 하나 뺐는데 궁수가 또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먼저 선턴은 2366님이시기 때문에 검사를 하나 또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검사가 완전히 낮아빠지는 게 아니라서 뭐 큰 이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견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좀 많이 따라왔거든요. 토큰에서 열세를 좀 극복을 해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소생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죠. 자, 궁수가 검사를 공격을 했고요. 검사는 바로 점령 이동을 하네요. 그냥 공격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이 특수 능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검소가 몸빵을 하면서까지 상당히 상대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뭐 용병 토큰 가지고 간첩 가지고 소생을 한다? 소생을 해서 크게 이득을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석궁사수? 자, 더 이상 남은 법령도 없기 때문에 뭐 소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궁수가 어쨌든 목을 베고 석궁사수의 목을 베러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자, 일단 용병이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왼쪽 라인을 좀 튼튼하게 해놓긴 했는데 다음 턴이 없다라는 거, 그쵸? 검사로 궁수를 공격을 해서 안쪽으로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토큰이 어쨌든 검사와 기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부터 기수가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뒤로 좀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 전선을 계속 후퇴시키면서 검사가 목을 따고 다닐 거다, 뭐 이렇게 상황이 펼쳐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기수가 이동을 하면서 용병을 뒤로 한 칸 물리게 되었고요. 자, 지금 기병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병 중심으로 플레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초반에는 기병으로 상대방의 어떤 이제 선봉 예봉이라고 할까요? 선봉이라고 할까요? 선봉을 다 잘라냈고, 그리고 나서 후방에 놓여있던 검사가 차근차근 밀고 올라오면서 상대방의 예봉이 꺾인 우측 라인을 타고 뒤로 치고 들어가고 있죠. 자, 일단은 석궁사수가 기병을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병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선을 가져오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수미님 어떤 선택을 하실지. 검사로 먼저 105 뒤로 빠집니다. 105 전부 다 쓸어버릴 건 아니었나봐요. 이거는 이제 기수로 그냥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차츰차츰 내 플레이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검사가 상대방의 본진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일단은 광전사가 하나 더 모집이 됐어요. 이제부터 광전사 테크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필드를 상당히 압박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점령지를 세우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병을 배치를 했습니다. 뭐 대갑축의 차원일까요? 자, 3개를 뽑아주셨고요. 검사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바로 증원을 하면서 느리긴 하지만 지금 필드를 확실하게 밀어낸 만큼, 이젠 또 밀었다고 얘기하기 뭐 할까요? 사실 검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광전사와 기병이 남았고, 기병은 사실 토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죽은 말이란 말이죠.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증원을 했습니다. 검사가 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민 2366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 석궁사수나 궁수는 뭐 다 배치 아니면 답이 없네요. 일단 석궁사수는 뒤집어서 패스죠. 패스를 했고요. 검사를 지불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자, 궁수를 배치를 했고요. 광전사를 증원했습니다. 자, 3개의 토큰씩을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토큰 하나를 넣지 않고 뽑았기 때문에 다시 뽑으셨습니다. 네. 자, 일단 선은 2366님이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죠. 전투사제가 전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원을 다시 빼앗아 오는 형국이 돼요. 물론 뒤에서 궁수가 성장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몇 개죠? 3개 아닙니까? 전 3개로 기억을 하는데, 덩치가 3개로 커봐야 행동 턴만 늦게 와서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 궁수와 석궁사수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이제는 광전사의 시대가 올 때가 되어 갑니다. 그날이 오면 광전사가 신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아무튼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광전사가 현재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왜 카운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쌓여 있네요. 2개밖에 안 쌓여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로가 제거된 병사 수가 같습니다. 2366님이 엄청나게 불리했던 것 같은데 많이 상황이 따라잡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병 같은 경우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위에 있는 건 2366님이시다. 일단 뭐 상대방의 점령지를 뺏으면서 점령지는 3대2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고요. 이렇게 되니까 또 검사가 뒤를 치면서 궁수들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은 석궁사수가 한 칸 이동을 합니다. 더 붙어버렸어요. 몸으로 막는 건가요? 자, 일단 용병 한 칸 이동을 했습니다. 광전사가 모집을 하면서 모든 토큰을 전부 모집에 써버리신 수민님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부 증언을 하겠죠. 광전사는 증언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턴은 2366님이십니다. 자, 전투사제로 점령을 하고요. 점령을 하면은 토큰을 하나 더 뽑아서 행동 하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토큰을 뽑았습니다. 이러면은 소생도 아까 사용을 했군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패스하는 거네요. 요건 좀 아깝죠. 전투사제가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검사는 목을 치러 아주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요. 용병도 이제 더 이상 전술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그냥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가 돼버렸죠. 자, 일단은 석궁사수가 전방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다면은 검사가 목을 치고 들어왔을 때 용병이 길을 비켜놨다면 뭐 굳이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굳이 뭐 궁수 자리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궁수를 베고 점령지를 먹으면 되겠죠. 자, 일단 용병이 전진 후퇴합니다. 후퇴해서 점령지를 지키러 갔어요. 자, 이렇다면은 검사 토큰이 나오지 않으면 용병이 목을 벨 수도 있겠습니다. 선을 굳이 가져오진 않네요. 패스를 했습니다. 자, 일단 현재 3대3으로 점령지는 동률입니다. 3대3 동률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전사가 잡혔고 검사가 잡혔습니다. 검사를 가지고 지금 용병이 먼저 선이었기 때문에 용병이 공격을 하겠지만 검사는 어쨌든 잡겠죠. 지금 검사는 행동 토큰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병 토큰이 이미 다 빠진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궁수를 하나 했지만 전투사제를 다시 공격을 했고요. 하나 더 빼서 점령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저 위치에서는 어떤 공수한테도 데미지를 받지 않죠. 굉장히 안정적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네? 네네, 바로 하시기가 어렵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6대3이 되는 건가요? 기권인 건가요? 그러면은 6대3으로 해도 되나? 이거는 수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밀려서 6대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권일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네.
아니, 이제 다른 한 분의 의견이 생겨버리겠죠?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일단은 이걸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반영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1경기 이걸로 마무리된 거로 하고, 다음에 2판 1선을, 아니죠? 아무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왜 이렇게, 너무 수세에 몰리셨는데? 아니, 순서대로 했어요. 기병을 초반에 쓰고, 중반에는 검사로 밀고, 광전사로 후반을, 그러니까, 덱빌딩 완전히 딱 해가지고 압축해가면서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해가지고, 예, 전개 능력이 엄청나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되게 깔끔한 플레이를, 그러니까 지금 6개를 다 6대 0을 만들 생각으로 아예 펼친 거예요. 예, 6개를 먹을 생각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인데, 6대 0을 만들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게 해버리네, 아예. 엄청난 실력자십니다. 이 기병 사실 이제 쓰지도 않잖아요, 이제. 토큰도 없으니까. 하나 배치해놓고 그냥 덱 압축해놓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쉬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원래는 3판 2선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수미님과 2366님께서 남은 경기를 더 진행을 하셔야 됐지만, 현재 시각이 11시 반인 관계로, 다음에 남은 경기를 좀 이어서 하기로 하셨고, 일단 오늘 경기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금 이제 2366님과의 복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6칸을 먹겠다. 이게 6칸을 먼저 먹는 사람이 승리를 하기 때문에 6칸을 먹겠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약간 필드가 대치 구도로 이제 일어나면서 서로 간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간 보기 전에 기병으로 해집어 놓고 그 기병이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목다는 용도로 막 해집어 놓고 어느 정도 상대를 몰아붙였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다시 증원을 했습니다. 검사 중심으로 증원을 하고 검사로 요 우측 이제 수민이 입장에서는 좌측이죠. 요 좌측을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씩 내가 위험하지 않을 구간으로 목을 따면서 전개를 하는 거죠. 목을 따면서 전개를 하는데 증원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죽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대갑축을 확실하게 해놔서 이러저렇게 막 증원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게 내가 지금 이번 턴에 쓸 말을 중심으로 증원을 해놓고 죽어도 돼 라는 심정으로 행동 토큰 하나만 남겨놓고 쭉 미는 거죠. 그리고 행동 토큰 하나만 나오면 지금처럼 그냥 기병처럼 박아놓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광전사. 이제는 후반이 됐으니까 광전사로 남아있는 토큰들 하나씩 다 제거해버리겠다. 왜? 덱카운팅이 너무 쉬워진 상황이니까. 요런 상황으로 전개를 해 나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자, 일단은 수미님께서 1승을 차지하셨고 2366께서 여기까지 일단 경기를 선언해 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3대 3인 상황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게끔 좀 카운팅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3명씩 3판 2선승이 진행이 되고 조별리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수민님께서 뭐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1승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경기였습니다. 자,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체스트 파일럿 대회, 아직까지는 파일럿 대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럭키식스님께서 오거나이저 아크릴판까지 후원을 해주시는 워체스트 TTS 파일럿 대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경기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